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자, 영화를 보고 와서 막 감흥대로 떠드는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이번에는 대작이네요. 더 배트맨입니다. 자, 더 배트맨은 3월 1일 국내에 개봉이 됐고요. IMAX 포맷까지 포함해서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 리뷰를 지금 보고 하고 있는 시점은 약 영화가 다 극장에서 보고 오늘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고요. 아쉽게도 아이맥스까지는 볼 여유가 없어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맥스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일단은 저로 봤습니다. 일반관에서 상영한 영화를 봤고요. 더 배트맨에 대해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인 취향에 물론 폭력 묘사라든가 성적 묘사 그런 표현 수위라기보다는 영화를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성인 취향에 상당히 느와르적인 그러니까 원래 더 배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일종의 탐정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런 탐정 배트맨의 역할이 가장 부각되어 있는 그러니까 추리 서사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디텍티브 느와르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에 제일 적합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적으로는 이 더 배트맨은 그 세븐과 같이 이 리들러라고 하는 악인의 그런 그 꼬심이죠. 그런 단서들을 추적하면서 이 사건, 이 고담이라고 하는 도시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밀,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서사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2시간 56분이라고 하는 긴 러닝타임 속에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일단 공개는 3월 1일 공개가 됐는데 가장 지금 국내가 전 세계에서 개봉이 제일 빠른 그런 영화일 거예요. 공식 개봉은. 더 배트맨에 대한 일단 초기 평가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87%, 그러니까 로튼 토마토 지수 171개 리뷰에서 초기 리뷰입니다만 신선도 87%면 상업 영화로서 상당히 훌륭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미국 개봉은 3월 4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디언 스코어는 아직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IMDb 평점에서 메타스코어 72점, 그다음에 IMDb 레이팅 490명이 1000명에서 8.5점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꽤 높은 지수고요. 그래도 뭐 국내 커뮤니티는 약간 이에 비해서는 평가가 높지 않은 편에 속해가지고 관람객 8.19, 네티즌 7.599 아직 뭐 평론가들 그 리뷰는 아직 엠바고 상태, 아직 오픈이 덜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더 배트맨은 지금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 속에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다만 이 영화는 스타일적으로 모든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패밀리 스타일의 무비,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스타일의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의 영화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맨 리브스라고 하는 감독 자체가 이 애초에 구현하려고 했던 더 배트맨이 이미 여러 편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에서 접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더 배트맨 소설을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조커라는 영화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영화로서 뭐 그 이후의 영화를 생각해 놓은 영화 같지 않고요. 하지만 더 배트맨은 워낙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소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탐정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영화를 좀 서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꾸미고 있고 이 영화는 그런 의도에 매우 잘 부합되어 있는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영화 일단은 보시면은 영화의 포스터에서 나와 있는 이 검은색과 붉은색의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톤 앤 매너가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영화 포스터 속에 나와 있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 속에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는 배트맨의 모습이 보이죠. 뒤에는 화염이 쭉 펼쳐져 있고요. 이런 시각적 비주얼이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영화의 스크린 속에서 되게 굉장히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와르라고 하는 영화들의 톤을 유지하면서 시각적으로 이 고담이라고 하는 도시, 사실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둠의 세계 속을 걸어다니는 배트맨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성장 서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하는 브루스 웨인이죠. 이중적 자아인데 아직까지는 그 이중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화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약 2년 차, 그리고 부모를 조실부모하고 이제 막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눈 떠서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담는다는 측면에서 그 크리스토퍼 놀런의 다크나이트 3부작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에 이 사람이 배트맨 탄생하는 얘기, 배트맨 비긴즈에서 담았던 얘기도 다르지 않고 본격적인 그 조커의 등장도 일단은 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하는 아직 젊은, 그리고 아직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영화의 그 예고편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대사 있죠. 나는 복수다라고 하는 대사. 그래서 그 복수다라고 하는 대사를 그 외치는 의기양양한, 자신이 정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의지로 강하게 있는.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내면은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자경단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은 그런 패틴슨이라고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지금 제공되는 비주얼상으로는 많은 것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요거 약간 이제 어둡게 묘사되어 있죠. 배트맨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 포스터. 이 뒷면의 인물이 이제 리들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리들러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전에 배트맨 포에버에선가 그 짐 캐리가 연기했었던 리들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인물이고요. 이 광기 어린 연기의 최고 연기자 중에 하나인 폴 다노가 거의 영화 후반부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던져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밝음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게 배트맨이다. 그래서 자신의 던져준 수수께끼를 풀면서 이 고담이라는 도시에 진실을 찾아낸다는 거죠. 물론 이 둘은 어떤 면에서 고아라는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잘한다는 측면도 그렇고,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하는 배트맨과 폴 다노가 연기하는 리들러라고 하는 인물은 쌍생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화적으로. 하지만 그 길이 벗어나는 지점이 이제 후반부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이 던졌던 질문, 자경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가 정의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선을 긋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영화 캐릭터에는 기본적으로 폴 다노가 연기하는 리들러가 메인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메인 빌런도 일종의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든가 이런 장면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폭동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적 복수만을 일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불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지금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 또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악관을 침범했었던 트럼프의 지지자들의 모습도 약간 겹치고, 이런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적인 불만의 모습, 사실 뭐 고담이라는 도시 자체가 뉴욕이라는 도시의 거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의 이 영화에서는 뭐 완전히 뭐 뉴욕과 고담을 거의 등치시킨다고 말할 수 있고, 거의 후반부 장면의 경우에 가든이라고 하는 공간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연장, 그것을 연상시키거든요. 체육관을 연상시키기도 하니까 사실은 상징적으로 고담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확연하게 뉴욕이라는 도시랑 연결되는 거고, 그런 인물 속에서 그런 조커에서 보여줬던 그런 불안한 징후를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테러리스트로서의 양상,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튜브 같이 SNS를 비롯한 양상을 통해서 선동가의 역할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그 고담이라는 도시의 부패상을 밝혀내고, 이 사람 또한 일종의 탐정 역할을 한 거죠.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사, 나는 복수다라고 하는 대사가
꽤 중요한 게 리들러가 어느 지점에서 그 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레이션을 통해서 배트맨은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과정, 즉 성장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됩니다. 2시간 56분이라는 영화 동안 시간 동안 물론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영리한 영화라는 거는 배트맨이 초기에 첫 장면에 등장해서 동네의 양아치들 마치 조커와 같은 콥스 페이팅을 한 그런 악당들을 녀석들을 갖다가 혼내주는 그런 장면에 등장해서 나는 복수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예고편에서 이미 보셨던 장면 속에 그런 모습에서처럼.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경단으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성장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은 사실 리들러든 배트맨이든 간에 약간 아웃사이더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메커니즘은 사실 이 영화는 많은 부분 배트맨 2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배트맨 2라고 하는 거는 팀 버튼이 연출했던 배트맨 2인 거죠. 이 영화죠. 이 영화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 영화랑은 물론 완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진정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크리스토퍼 워커가 얘기하는 맥스 슈럭이라는 자본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배트맨 2에서 나왔던 캐드먼 캐릭터, 펭귄 캐릭터, 그 다음에 배트맨 캐릭터가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리들러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플롯 자체가 계속 단서가 주어지는 그런 면에서 그 네오느와르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세븐을 비롯한 그런 장르들처럼 영화의 서사가 한쪽으로 계속 리들러가 던져준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사건의 실체에 점점 다가서는 거죠. 사실 그거는 리들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나타운이라든가 헐리우드의 고전 네오느와르 차이나타운이나 세븐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던 것들을 가지고 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부패 때문에 뉴욕 경찰의 뭐 절반이 부패되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20세기에 많이 들렸었던 얘기고 그런 형태의 고담회라고 한 도시로 현현화 시켜버린 것이 이제 일종의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더 배트맨이 존재하고 있는 고담이라는 도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더 배트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시각적으로 변주해냅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지금 이 영화에 지금 나옵니다만 계속적으로 엄청 살수차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비가 쏟아지고 계속 비가 와요. 계속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속을 이제 지키는 야간 나이트 워처로서의 배트맨의 모습이 부각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를 쫓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소설을 곁들이냐면 이 캐드먼의 소설을 곁들입니다. 캐드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이 크라비츠라는 배우가 매우 캐릭터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배우더라고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캐드먼이라고 이제 성장할 기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기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적 복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트맨이 갖고 있는 공공정의의 개념과는 좀 다른 맥락의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둘은 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적으로 보여주는데 뭐 실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들도 보여주는데 이 둘이 갖고 그만큼 또 가까운 정서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 사람도 고하고요. 배트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합니다. 영화에서 고하고 영화에 또 등장한 주요 인물 중에 어떤 인물과 연관되게 설정돼 있어요. 조이 크라비츠가 뭐 그건 영화를 보셔야지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캐드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일종의 공주와 일종의 이제 중간적 캐릭터죠. 원래 뭐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캐릭터인 거고 이 영화에서는 지금 이 콜린 파레 정말 분장 하나는 끝장났다고 얘기하는 이 콜린 파레를 연기하는 펭귄은 8시간 분장했대요. 펭귄은 영화에서는 약간 이유를 기약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펭귄은 이제 성장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그 외에 인물이 더 있어요. 그건 영화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폴 다노의 그 특유의 광기의 연기들, 데어 윌 비 블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니엘 데이루스의 미친 연기랑 맞먹었었던, 맞짱 떴던 그 연기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폴 다노의 연기.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영화가 그 굉장한 반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시간 56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오랜만에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봤던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더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리해보자면 드렸던 이 맨 리브스 감독의 뛰어난 그런 연출력이 돋보이는 네오 느와르,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를 내세우겠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배트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차 아직은 미숙한 완성되지 않은 배트맨이에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배트맨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현실의 문제에 고뇌하고 현실의 문제에 당혹스러워하고 자신의 일찍 잃었던 부모의 진실에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극복해내고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로서 구현을 냈고 그 모습의 비전을 고담이라고 하는 도시의 굉장히 어두운 색감, 느와르적인 색감, 그 다음에 도시의 그늘의 모습을 제대로 살린 그런 액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액션도 화려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스타일의 액션을 선보이면서 그런 무게감, 좀 더 현실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화에서 표현되는 리들러의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도 지극히 현실화되어 있죠. 캐드먼의 스타일도 뭐 물론 세련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만 지극히 현실화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베트카라든가 이 사람의 장비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스타일의 새로운 장비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뭐 머스카를 개조한 베트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면서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 콜린 파렐이 연기하는 펭귄을 이제 쫓아가는 장면 같은 장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베트카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현실화된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당연히 현대 그 시각적 연출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크나이트랑 비견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나쁘지 않은 떨어지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배트맨 그 매우 잘 만든 성인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 스타일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오늘 이렇게 제 소감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더 배트맨 꼭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극장에서 보고 즐길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상 뭐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네요.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